안녕하십니까. 황금빛 세상TV의 가샤방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일생생활을 하는데 알아두면 유용하고 모르면 손해보는 일반상식 꿀팁을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전한 말씀 듣고 옵니다. 이번 시간은 요새 많은 분들이 창업 준비를 하고 계시는데요. 창업은 여러 가지 절차를 확인해야 하는 등 어려움이 많을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 황금빛 세상TV에서는 상가 계약 시 조금이라도 도움을 드리고자 브리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가 임대차 계약 전에 꼭 확인해야 하는 내용과 상황별 특약사항을 종합적으로 정리를 하고 프레지 프로그램을 사용해서 브리핑을 합니다. 자, 화면을 보시죠. 점포 창업 시 주의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할 건데요. 이반 건축물에 대해서 설명할 거고요. 정화조 용량, 하수도 원인자 분담금, 기존 사업자 폐업 여부, 점검 사항을 정리할 거고요. 상황별 특약 사항을 정리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이반 건축물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건축물 대장에서 이반 건축물이 있는지를 확인해야 됩니다. 건물로 사는 것도 아닌데 뭐하려 건축물 대장의 이반 건축물을 확인할까? 창업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창업 방식에 따라 이반 건축물의 해석이 달라집니다. 인수 창업은 기존에 영업을 했던 방식대로 인수해서 영업을 하는 거고요. 인수 창업은 건축물에 불법 건축물이 있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가장 간단한 인수 창업 방법으로 두 분이 구청 위생과에 가서 명의 변경만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방법으로 실제로 창업을 가장 많이를 합니다. 다음 두 번째인데요. 신규 창업입니다. 기존 사무실이 비어있는 점포를 내가 창업하는 것이나 사무실이나 창고 등으로 사용 중인 곳을 인수하여도 신규 창업이 됩니다. 건축물의 어떤 부분에 불법 건축사항이 있으면 영업신고, 사업자 신고가 안 나오게 됩니다. 이와 같이 이반 건축물이 있는 경우에는 건축물 대장 오른쪽에 노란 바탕에 검은 글씨로 이반 건축물이라고 표기가 됩니다. 따라서 불법 건축물이 있으면 건물주가 협조를 안 해주면 내가 창업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해서 다툼이 생길 여지가 많기 때문에 반드시 신규 창업하실 때는 불법 건축물이 있는지를 반드시 확인해야 됩니다. 다음은 정화조 용량을 확인하는 건데요. 건물을 지을 때부터 정화조 용량
지금 점포 창업, 식당 창업을 준비 중인 분들은 오른에 말한 4가지를 꼭 확인해야 합니다. 만약에 내가 직접 확인이 힘드실 경우에는 중개를 해주신 공인중개사에게 꼭 확인을 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점검사항을 말씀드리면, 첫 번째는 입안 건축물의 여부입니다. 건축물 대장을 떼어보면 확인이 가능하고요. 둘째, 정화조 용량을 확인하는 겁니다. 식당을 하면 용량이 느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하수도 원인자 분담금 확인입니다. 해당 지자체 청수과에 사전에 확인하시고요. 네 번째, 구사업자의 폐업 여부. 기존 사업자가 있으면 영업신고가 안됩니다. 다음은 상황별 특약사항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인데요, 현 시설 상태의 임대차 계약임. 계약 전에 사진 촬영을 해서 첨부를 합니다. 두 번째, 임차인은 임대 대상물을 직접 확인한 후 공부사항과 확인 설명서를 통해서 설명을 받고 계약을 체결함. 세 번째인데요, 임대 대상물의 영업을 위한 업종 및 시설의 적합성 가능 여부 확인은 임차인이 책임과 비용으로 한다. 네 번째입니다. 임대 대상물의 영업지위 승계, 영업허가, 등록신고 가능 여부 확인은 임차인의 책임과 비용으로 한다. 다섯 번째입니다. 임차인은 영업신고 등의 가능 여부 하기 전에 인테리어 공사 등을 진행할 수 없다. 영업신고가 불가능할 때는 매우 골치 아픈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따라서 반드시 임차인에게 숙지시켜서 계약을 해야 됩니다. 여섯 번째인데요. 임차인은 행정상 문제로 영업신고가 불가능할 경우에는 계약은 무효로 한다. 계약 후 일주일 이내 영업신고 가능 여부를 확인을 해서 영업신고가 불가능할 경우에는 무효로 한다. 융통성을 발휘해서 합의를 시키면 됩니다. 일곱 번째, 임대인은 현재 임대 대상물에 입업 건축물이 없음을 확인하였으며 입업 건축물에 관련된 사유로 임차인이 영업신고가 불가능할 경우에는 계약금은 반환하고 손해를 배상한다. 실제로 입안 건축물이 존재할 수도 있으니 이 내용의 특약을 넣어서 임차인이 예상치 못한 손해보는 일이 없도록 해야겠습니다. 임차인은 입안 건축물을 설치해서는 안되며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모든 책임은 임차인이 부담한다라고 특약해야 됩니다. 임차인이 입안 건축물을 설치할 때는 행정기관은 건물주에게 철거하라고 하고 불능시에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니 계약시에 임차인 부담으로 특약에 명시해야 좋습니다. 아홉 번째, 중개사의 과실 없이 본계약 또는 권리금 계약이 해제될 경우에는 중개보수 청구권이 가능합니다. 다음 10번째인데요. 계약서 상의 임대 면적은 공용 면적을 포함한다. 임차인이 계약서 면적을 전용 면적이라고 생각해서 영업을 준비하기 때문에 사전에 공용 면적이란 것을 숙지시켜야 됩니다. 열한 번째, 월차임에 대한 부가세는 별도로 한다. 임대인이 일반 사업자인 경우에는 반드시 부가세 별도라고 특약을 작성해야 됩니다. 임대인은 임차인에 대해서 어떠한 권리금도 인정하지 않는다. 상가임대차 권리금 보호 규정에 따라서 임차인들끼리 주고받는 권리금은
임대인이 인정하고 안 하고 할 수가 없습니다. 여섯 번째인데요. 임차인이 계약 만료 후 명도 지연 시에는 월 차임의 3배를 명도 지연에 대한 이약금으로 분담한다라고 특약해야 됩니다. 임대인이 차임 연체로 내용 증명을 통해서 계약을 해지해도 임차인이 간혹 명도를 거부하고 버티기 모드로 들어가는 사태를 막기 위해서는 명도 지연에 따른 이약금을 설정할 필요가 있다고 합니다. 본 특약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은 민법 및 민사특별법의 계약에 관한 규정과 부동산 임대에 관한 일반 관례에 따른다. 이상으로 일상생활 하는데 알아두면 유용한 팁인 점포 창업 시 계약 전에 반드시 확인해야 하는 사항과 상황별 상가 임대차 특약 사항을 정리했는데요. 많은 도움이 되셨습니까? 다음 편을 예고하겠습니다. 다음 포스팅은 주택 신축 시 1조건 사선 제한에 대해서 포스팅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편을 시청하시려면 구독하기, 좋아요, 알림해야 하는 거 모두 아시죠? 네, 오늘 정보 많은 도움이 되셨습니까? 앞으로도 이런 정보를 계속 받아보실 분은 아래 구독하기를 눌러주시면 알차고 좋은 정보로 보답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화면 왼쪽이 황금빛 세상에서 추천한 동영상이고요. 화면 오른쪽이 구독하기 버튼입니다. 구독하기 버튼 많이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